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단원 2단원 물질과 규칙성 중 중단원 2단원 자연의 구성물질에 대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들, 예를 들어 단백질과 핵산의 규칙적인 구조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인간들이 만든 인위적으로 생성한 물질들, 예를 들어 반도체 등의 규칙적인 구조에 대해 알아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처럼 인간이 만드는 물질들을 정기적인 성질에 따라 분류하면서 얘기를 계속해 볼게요. 자, 물질의 정기적 성질에 따른 분류입니다. 물질들을 정기적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보죠. 일단 정기적 성질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정기적 성질이 뭐냐 하면은 전류가 흐르는 정도. 자, 우리는 이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뭐라 하냐? 전기 전도도라고 합니다.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전기 전도도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때 전류가 뭐냐면 전류의 특징을 보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요,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유전자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원자핵을 돌고 있다라고 했죠. 이때 이 전자에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이 전자는 좀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다가 결국 이 원자를 벗어나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원자를 벗어난 이 전자를 뭐라고 하냐? 바로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유전자는 이 이름과 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말해요. 그래서 특정 방향성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다 보니까 이 자유전자만으로는 특정한 흐름의 방향성이 없어서 전류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극을 달아주면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설치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자유전자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자유전자는 음의 전하를 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극을 싫어합니다. 마이너스 극과 청력이 발생해서 이렇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어디로 흐른다? 자유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 이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유전자는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처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정도를 우리는 전기 전도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물질들을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분류한 물질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기 전도도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 용어는 흔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의 특징을 좀 정리해보면, 도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류가 잘 흐르죠. 왜 잘 흐르냐?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 자유전자가 매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높다라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한편 부도체는 우리가 알고 있죠? 전류 잘 안 흘러요. 왜 안 흐르냐? 자유전자가 매우 적기 때문이에요. 흐를 수 있는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전류 자체가 잘 안 흐르겠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 반도체는요, 반이잖아요. 절반. 뭐의 절반이냐?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의 성질을 가진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 역시 여기에 있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의 성질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전기 전도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다라는 큰 특징이 있죠. 이렇게 전기 전도도를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여러 전자제품에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가 전기 전도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는 나중에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자, 지금은 이들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들은요, 특징이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도가 변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장이라고 써놨는데, 비장은 그냥 이 전기 전도도의 역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기 전도도가 높으면 비장 값은 작습니다. 저항이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잘 안 흐르겠죠? 전기 전도도가 낮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도체는요, 비장 값이 커지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가 온도가 높을수록 도체는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낮아질까요? 자유전자 때문입니다. 자, 도체가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도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에너지를 공급하면 이 전자가 바깥으로 잘 빠져나옵니다. 자유전자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도체는 안 그래도 자유전자가 많은데 더 많은 자유전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자유전자의 흐름에 이렇게 나오게 된 자유전자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다른 자유전자의 방해를 받아서 자유전자가 잘 이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유전자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잘 이동하지 않아서 전기 전도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한편 부도체나 반도체는 자유전자의 수가 매우 부족하거나 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유전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동할 수 있게 된 자유전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전류가 더 잘 흐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부도체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도가 높아질수록 비전값이 작고요. 즉 전기 전도도가 커진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길 바라고, 우리는 이들 중에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반도체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순수 반도체가 뭐냐? 바로 반도체에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은 것을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순수 반도체는 주로 이렇게 규소를 베이스로 해요. 그래서 규소들이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구조가 순수 반도체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규소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면, 자, 규소는 우리 14종 원소인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4개입니다. 그래서 규소는요, 원자가 전자수가 이렇게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전자쌍 수가 4개죠. 그래서 4개의 서로 다른 원소와 공유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소는요, 4개의 서로 다른 이 규소들과 공유결합해서 이러한 구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갖는 반도체가 바로 순수 반도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편 불순물 반도체는 뭐냐면,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추가시켜서 전기 전도도를 높인 것을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불순물 반도체에는 들어간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로 구분이 되는데, P형 반도체는 뭐냐? 원자가 전자수가 규소보다 하나 작은,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3개의 원소를 도핑해서 만든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해요. 여기서 도핑이 뭐냐면, 이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넣는 것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원자가 전자수가 3개의 원소를 도핑하는데, 자, 이 3개의 원소 예를 들어 뭐가 있냐? 붕소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알루미늄도 있겠죠? 알루미늄, 그리고 갈륨, 인듐이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수가 규소보다 이번에 하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5개가 되겠죠? 5개의 원소를 도핑한 것을 N형 반도체라고 해요. 원자가 전자수가 5개의 원소,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인이 있고요. 자, 그리고 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소도 있고 이렇게 안티모니 이러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원소들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해주시고요. 시험에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원소들이 나올 테니까 여기에 있는 붕소나 알루미늄 그리고 인으로 도핑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정도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원소들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P형 반도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P형 반도체에는 이렇게 알루미늄 같은 불순물을 도핑한다라고 했죠. 처음에는 이렇게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순수 반도체였을 거예요. 이렇게 사방에 규소를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규소는 원자가 전자수가 4개죠. 그래서 4개의 원자가 전자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안쪽에 하나씩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곳에 알루미늄을 도핑합니다. 알루미늄은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다? 그렇죠. 13종 원소니까 3개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원자가 전자수가 3개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쌍을 이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공유 전자쌍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은 주변에 이렇게 총 7개의 전자를 갖게 되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남아있는 한 자리가 존재합니다. 자, 이처럼 남아있는 이 빈 공간,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으면서 남아있는 이 빈 공간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양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공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은 이 양공을 채우려고, 자, 양공을 왜 채워요? 알루미늄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싶어 하니까, 자, 양공을 채우기 위해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자가 이동해서 이렇게 빈 자리를 채우게 되면은 양공이 또 생기죠. 그러면 양공을 채우려고 또 다른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자가 좀 잘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가 잘 이동하니까 전류가 잘 흐르게 되고 전기 전도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P형 반도체는 뭐가 전류를 흐르게 해요? 맞아요. 이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N형 반도체도 한번 볼게요.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을 넣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규소 베이스에 규소가 처음에 이렇게 사방에 널려 있는데 여기에 인을 도핑합니다. 이때 규소는요 원자 관자수 4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쪽에만 이렇게 전자를 그려주도록 하고요. 자, 인을 이렇게 도핑하면 인은요 15조 원소로 원자 관자수가 5개입니다.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고, 여기는 지금 공유 전사쌍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공유 전사쌍이 만들어지고도 하나가 남죠. 무려 3개의 전자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 주변에는 이렇게 원자가 전자수, 그러니까 체외각 전자가 이렇게 9개나 분포하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전자를 하나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죠. 여기에 전자가 하나 남으니까 이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이 반도체 역시 전류가 잘 흐르는 성질을 갖겠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전류 흐르게 돼요? 남아있는 이 전자, 남아있는 이러한 자유 전자가 어떻게 한다?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반도체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러면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이 전기 소자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든 전기 소자들은 뭐가 있냐? 다이오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태양 전지가 있고 기타 등등, 자, 이러한 전기 소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전기 소자 중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룰 것은 태양 전지와 다이오드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다이오드부터 볼게요. 다이오드는 그냥 우리가 아까 배운 불순물 반도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전기 소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하여 만든 전기 소자를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다이오드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정류작용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정류작용이 뭐냐면 바를 정자에 흐를 유자예요. 그래서 바르게 전류를 흐르게 한다. 즉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정류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류작용은 어떻게 보면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 교류와 직류가 무엇입니까? 교류가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는 전류를 교류라고 합니다. 어느 시간대에서는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다가 어느 시간대에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변하는 것을 교류라고 하고요. 한편 직류는요, 플러스 방향이면 플러스 방향 또는 마이너스 방향이면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것을 직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류작용은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 중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만 남겠죠.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의 어떤 원리로 정류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류작용의 원리입니다. 우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켰을 때의 상황을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접합시키게 되면 이 N형 반도체에서 남아있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P형 반도체에는 이렇게 양공이 있죠. 양공은요, 어떻게든 전자를 채우려고 하고, 여기에는 전자는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이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냐? 접화면을 뚫고 양공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면 이들은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면서 마치 순수 반도체의 구조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접합면 부근,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순수 반도체처럼 변하는 겁니다. 자, 순수 반도체화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이 전자 역시 여기에 있는 양공으로 갖다 주고 싶어요. 그러나 이 순수 반도체 이 영역을 뚫고 가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극을 걸지 않은 다이오드 이 자체만으로는 전자가 잘 이동하지 않아요. 전자가 이동해봤자 이 접합면 부근에서 전자가 살짝 이동해서 순수 반도체화가 되는 것 뿐이지 전자 자체가 이렇게 막 활발하게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극을 달아주면 얘기는 달라져요. 이때 달아준 전극 방향에 따라서 순방향 전압과 역방향 전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방향 전압은 뭐냐 하면은 플러스 극을 P형 반도체에 다는 거예요. 플러스 극에 P가 있죠. P형 반도체에 P가 있죠.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 N형 반도체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 N이 있죠. 그래서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 것을 우리는 순방향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순수 반도체화가 진행이 되었었죠. 그래서 순수 반도체처럼 느껴지는데 원래는 이 전자가 순수 반도체를 뚫고 이 양공으로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극의 힘을 받아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이 달려있죠. 그런데 이 전자는요, 마이너스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청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냐? 여기에 있는 인으로 이동해서 전자를 갖다 붙입니다. 자, 그리고요, P형 반도체는 지금 플러스 극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는요, 플러스 극과 인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다가 여기에 있는 양공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접하면 부근으로 와볼게요. 여기에서는 지금 전자를 하나 잃어서 양공이 발생했고요. 여기는 전자가 하나 또 얻었죠. 옥텟 규칙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다시 어디로 이동하냐? 이쪽 양공 쪽으로 이동해서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온 전자는 또 어디 이동하냐면 플러스 극 쪽으로 완벽하게 이동해서 플러스 극에서 이렇게 도선을 따라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튀어나온 전자는 또 어디로 이동하냐? 인에 갔다가 붙어요. 이렇게 해서 전자가 한 바퀴 도는 경로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순방향 전압을 걸게 되면 전자가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면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반대라고 했죠. 그래서 전류는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역방향 전압을 걸었을 때를 보죠. 역방향 전압은 아까 순방향 전압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P형 반도체의 마이너스 극을 N형 반도체의 플러스 극을 연결한 것을 역방향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이 부분이 순수 반도체화가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N형 반도체 플러스 극을 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는 플러스 극과 인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하나 없어지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수 반도체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순수 반도체화가 진행이 됩니다. 한편 여기 P형 반도체를 볼게요. P형 반도체에서는요, 전자가 도선에서 들어와요. 이 전자는 뭐냐면 여기에 아까 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선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다가 마이너스 극 쪽에서 전자가 들어옵니다.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전자는 마이너스 극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멀어진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양공을 채우게 돼요. 그러면 양공 채우는 순간 이 친구도 지금 순수 반도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이 모두 순수 반도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모든 불순물과 모든 규소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면서 더 이상 전자를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자가 이동하지 않아서 전류가 차단됩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점은 순방향 전압을 걸었을 때는 전류가 어떻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역방향 전압을 걸었을 때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전류를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흐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성질인 이 정류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이오드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태양정지 가보도록 합시다. 태양정지는요, 어떻게 전류가 흐르게 하냐면은 바로 광전효과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광전효과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금속판이 있어요. 자, 금속판이 있는데 이 금속판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이렇게 쏴줍니다. 빛을 쏴주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현상을 말해요. 자, 이것을 광전효과라고 하고 이 튀어나온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전지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죠. 태양전지는요, 이렇게 기본 구조인 셀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셀들이 모여서 모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듈이 모여서 이런 식으로 어레이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지를 좀 해주길 바래요. 우리가 옥상에서 자주 보던 모습이 바로 이 어레이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럼 이 태양정지는 광전효과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류를 흐르게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태양정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사용을 하는데, 자, 우선은 여기에 빛을 내리쬐줘요. 빛을 이렇게 내리쬐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동합니다. 전자가 갑자기 튀어 올라와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죠. 안 그래도 버리고 싶었던 전자였는데 빛을 받자마자 이렇게 전자를 따로 떼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어디로 가냐? P형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있으니까 이 양공 쪽으로 전자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순수 반도체화가 되고요. 다시 빛을 이렇게 내리쬐주는 거예요. 빛을 내리쬐주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갑자기 튀어 올라와서 접합면을 뚫고 이 인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가 이렇게 한 바퀴 순환하면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전지는 여기에 있는 이 태양빛을 있죠? 태양빛을 전류로 바꾸는 성질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타 전기 소자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기타 전기 소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전류를 빛으로 혹은 빛을 전류로 바꾸는 전기 소자가 있어요. 발광 다이오드라고 있는데 다이오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빛을 내는 다이오드라는 거죠. 일반적인 다이오드에서 빛을 어떻게 내냐? 자, 순방향 전압을 걸었을 때 접합면 부분에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해서 양공을 채운다라고 했죠. 전자가 양공을 채울 때 이 알루미늄 입장에서는 전자가 점차 이렇게 원자의 근처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아까 이 원자의 구조에서 전자가 점차 이렇게 원자핵으로 다가오게 되면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고 낮아진 에너지 준위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으로 다가오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제 순방 전압을 걸었을 경우에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알루미늄 쪽으로 이동하니까 알루미늄의 원자핵과 서로 전자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에 가까워지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요 주로 빛의 형태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이 빛에 의해서 발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요 태양전지는요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빛을 전류로 바꾸는 전기 소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전기 소자도 있습니다. 아까 배웠다시피 다이오드 무슨 역할을 해요? 그렇죠. 정류 작용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트랜지스터는 뭐냐면, 자, 다이오드는 우리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두 가지만 붙였죠. 그런데 트랜지스터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혹은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세 개의 서로 다른 불순응 반도체를 붙인 것을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트랜지스터는 큰 역할이 뭐냐면 증폭작용을 하는 거예요. 증폭작용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전기의 세기를 더 크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이크 있죠?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면은 음량이 커지죠. 자, 그런 식으로 어떠한 에너지 세기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증폭작용이라고 합니다. 트랜지스터가 증폭작용을 한다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것도 있어요. 마이크로 매우 작다는 뜻이죠. 매우 작은 컨트롤러, 그러니까 중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우리는 집적 회로다라고도 말하는데, 집적 회로가 뭐냐면 이 모을집에 쌓을 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양한 전기 수자들을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일종인 램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롬이라는 것도 있죠. 자, 이것들은 모두 기억을 담당하는 전기 수자들이죠. 메모리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CPU, 컴퓨터를 쓰면 뇌, 이 CPU의 일부도 여기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정류작용이나 증폭작용, 그리고 여러 개의 전기 수소들을 결합시켜서 전류의 흐름들을 이렇게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중단원, 이단원, 자연의 구성 물질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제 개념이 잘 이해되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